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이번 지방 선거는 이제 매우 중요한데 이 보수 쪽에서 보면 이제 정권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이 분리됐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보수의 미래 그리고 또 지역 보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제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셨지만은 이 지방 선거 이후에 어떤 형태로 자리 잡게 될 것인가 좀 예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저 네. 이소영 교수님부터. 네. 예. 이번 선거에서 사실 이제 보수 정당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으로 대표되는 그 보수 정당들이 상당히 네. 고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의 관전 포인트는 사실은 TK에서 얼마나 고전할까 또는 얼마나 선전할까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TK에서의 그 보수 몰락이 완전히 몰락할 것이다라는 예상은 전혀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수가 또 새로 태어날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보수 야당은 여전히 어떤 프레임을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라는 슬로건 하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골수 지지자, 야당의 네. 골수 지지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지금 공감을 할 수 없는 그런 슬로건이거든요. 그래서 환골탈태한 보수의 모습, 그거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차원이 아닌가 아직까지는. 그래서 또 최근에 홍준표 대표가 아사히 신문과 그 인터뷰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좌파만 좋아하는 거다. 굉장히 시국과 여론에 대해서 전혀 다른 평가를 이제 내리고 계시고 그래서 과거 적폐와의 단절을 확실하게 선언을 하고 새로워진 야당이라는 이미지를 가지는 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 지방선거도 그렇지만 얼마 안 있으면 또 총선 체제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이제 역할이나 그 모습들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 정권 70%의 지지가 넘는 현 정권을 흠집내기 위한 그런 전략만 가지고는 결코 어떤 보수 야당에 실망한 어떤 민심을 되돌리고 이탈된 민심을 돌려 세우기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과거와의 과감한 정리가 필요한 강원랜드 문제라든지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정확한 그 어떤 확실한 자기의 위치를 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부터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강 교수님. 네. 이게 이제 보수가 정치인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대구 경북 지역의 이 유권자들 상당수가 이제 보수적이라는 얘기죠. 보수에 대한 개념은 너무 추상적이라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보수가 지금 어떤 형태로 자리 잡게 될 것인가는 예측이 다 비슷한데요. 그럼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제가 질문을 바꿔서 드릴게요. 그러니까는 정치인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이 보수적인 보수주의가 어떻게 새롭게 거듭나고 진짜 제 자리로 되돌아갈 것인가, 자리 잡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저는 지금 보수가 상당한 위기를 맞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이제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이지만 또 시대에 맞게 다시 재구성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는 과거와의 결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다시피 색깔론과 가짜 뉴스가 좀 횡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색깔론과 가짜 뉴스에 의존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이제 아주 극단화된 보수와는 과감하게 결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보수의 가치를 복원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만 보더라도 한국 사회의 건국과 산업화를 이뤘다는 또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보수 같은 경우는. 근데 보수의 가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것이고 또 공동체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헌법적 가치와 공동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이제 보수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그동안 상당히 무관심하고 또는 취약했던 게 아닌가. 권력화된 보수의 모습, 부패한 보수의 모습을 보였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는 예를 들면 이제 그 평화체제 문제 같은 경우도 이 역사적인 전환기에서 과연 보수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과 토론을 통해서 나름대로 답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가치 중심의 보수로 재편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를 기반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보수의 가치가 무엇이고
대안은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적극적인 동원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려면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유한국당의 이번 선거의 전략은 일부 지지층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은 대안을 제시 못하고 있거든요. 지역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건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야만 이번 선거를 어려움을 겪더라도 다음 돌아오는 또 다른 계기인 총선에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럼 바른미래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안타깝게도 다른 보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다른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보수라는 것은 이제 경제정책에서의 좀 공감을 가지는 공동체 보수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이런 역사적 전환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도 바른미래당이 답을 제시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과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국민들 볼 때는 과연 바른미래당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전히 궁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대선에서 일정한 지지를 얻었던 이 부분이 바른미래당의 가능성인데 젊은 층들한테 바른미래당이 과연 어필하고 있는가라고 냉정하게 질문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 국장님. 이 뭐 보수 문제를 우리가 토론하려면 뭐 1시간 이거 따로 별도로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네. 글쎄요 그 보수란 것이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사전 다시 인사이클럽 사전을 보니까 뭐 정치적인 것도 그 나라 한 나라의 뭐 보수적인 부류를 뭐 분류하기도 하는데 약간 퍼스널리티 그러니까 성격적인 거 인간 개인이 타고날 때부터 어느 정도 보수적인 사람이 있고 네. 굉장히 프로그레시브한 것이 있다 이런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분류되는 것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는 또 이게 지금 보수 진보를 하는데 뭐 이게 여기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왜 보수 진보로 가느냐? 네. 좌우파로 갈라야지. 좌파 우파가 분명한데 좌파로 가는 게 차라리 제가 보기엔 좀 타당한 부분이 있어요. 공이 진보적일 수도 있고 보수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어느 쪽에 어느 선을 가르고 지금 보수냐 진보냐. 네. 특히 그리고 한국 사회는 이게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가 전쟁도 겪은 나라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념 투쟁도 많이 했고 운동권. 지금도 뭐 청와대에는 운동권이 있느니 많이 이러잖아요. 실제로 운동권 출신들이 뭐 포진해 있고. 그런데 그런 이념 논쟁도 겪고 하니까 이런 보수라는 부분이 약간 다른 나라에서와는 달리 좀 민감하게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엔 우리 이 보수의 문제는 지금 한국 사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에 한국 사회를 이끌어온 영어로 표현하면 메인스트림, 우리가 이제 그걸 번역한 게 주류인데 이 주류였다는 자부심을 좀 점점 잃어버린 것 같아요. 네. 특히 탄핵 정국이 굉장히 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자부심이나 아니면 그걸 복귀하는 거, 복원하는 거.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그 보수 우파 쪽에서만 다 잘한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대한 과거를 봐도 그렇지만 다시 한번 좀 봐도 그걸 복귀해보고 네. 우리가 실수했던 것, 도를 뭘 잘못 던졌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국민들이 뭘 지금 우리를 비판하는지를 잘 새겨보는 이 과정이 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과정이 있은 다음에서 만약에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이때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것이 옳았다면은 그것을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다. 네. 만약에 이 좌파 정부라고 그러면 잘못 가고 있다면 무엇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네. 그래서 좀 더 성찰적이고 좀 더 구체적인 대안 이런 것들이 나와야 지금 한국 보수가 좀 미래를 약속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잠깐만 한 네. 마디만 덧붙이면은 저는 이제 박 국장님하고 조금 다른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보수가 지금 이렇게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과거에 대한 자부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한 탓이다라고 저는 말을 하고 네. 싶어요. 근데 그 과거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씻고 넘어가야 될 많은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는 과거거든요. 독재 체제라든지 뭐 다양한 어떤 문제점들, 우리 사회가 가졌던 굉장히 큰 문제점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 과거에 대한 향수가 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과거의 과오에 대한 제대로 된 성찰이 없다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것을 씻고 보수가 새로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스스로의 성찰과 청산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런 과정이 어떤 정치권 내에서부터 발현이 된다면은 이제 같이 지지자들한테도 더
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담론 형성이 많이 되어야 되지만 사실은 저는 정말 우리 그 보수 정치권이 좀 성찰과 대안의 그런 단계로 진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